안녕하세요. 지미랩 채널의 스페셜장입니다. 원래 이 채널이 반가우 탐정단이라는 이름이었는데요, 여러 여건상 같이 하던 미군과 독자적으로 서로의 채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널은 주제는 특별히 없습니다. 잠깐 해봤던 결과 제가 유명 유튜버가 될 것 같진 않고 그냥 좋아하는 것들 재밌게 올리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소니 카메라 유저들에게 단 하나의 렌즈를 추천한다면입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못난 것, 제가 딕션이 안 좋은 것. 그래서 집에 있던 피규어를 한번 출동시켜 봤어요. 퍼시픽님에 나왔던 집시대인죠. 엄청 뻣뻣하죠. 이게 클레이 애니메이션 기법이라고 그러나요? 한번 시도해 봤는데 완전 후회했어요. 밥 먹고 왔는데 화이트 밸런스가 완전 틀어졌습니다. 그냥 촬영이면은 다시 할 텐데 이거 다시 못하겠더라고요. 어쨌든 색감이 계속 바뀌어도 이해해주세요. 소개할 렌즈는 자이스의 바티스 40mm f2.0 렌즈입니다. 바티스는 칼자이스에서 만든 렌즈입니다. 정확하게는 회사명이 칼자이스, 브랜드명은 자이스입니다. 옛날부터 있던 회사라 칼자이츠, 칼사이스 이런 식으로 불렸는데 정확하게는 자이스입니다. 모양은 호불호가 좀 있어요. 그런데 바티스 특징 중에 하나, OLED 거리개창입니다. 제가 일단 가지고 있는 표준화각 렌즈들을 모아볼게요. 근데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거의 50mm 렌즈밖에 없어요. 옛날 필름 카메라 때 쓰던 50mm 렌즈, 전에 카메라에 쓰던 50mm 렌즈, 이렇게 합치니까 50mm 렌즈가 여러 개네요. 이렇게 했는데도 1분 30초야. 도대체 몇 개야 이게? 결국에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얘죠. 처음에는 너무 쉽게 봤나봐요. 얘를 가지고 그렇게 꾸미면은 재밌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너무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편집할 때 그 정도로 갈지 몰랐어요. 근데 얘가 너무 뻣뻣해요. 뻣뻣해서 움직이는 것도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자꾸 이거 왜 바꾸다 보니까 이게 눌리는데 이거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스트레스더라고요. 멋있죠. 그래서 이거는 잠깐씩 재밌게 할 때 넣어야지 할 게 아니구나.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끝은 못 내겠다. 깔끔하게 포기하고 그냥 제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전화가 렌즈가 지금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수리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약간 멘붕. 오늘 받았습니다. 성능은 멀쩡해졌는데 어쨌든 계속 하겠습니다. 어쨌든 얘로 지금 촬영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조금씩 해보는 걸로 할게요. 지금 제가 추천하는 렌즈 자이스의 바티스 40mm f2.0 렌즈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소니 카메라가 지금 미러리스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경쟁자들에 비해서. 경쟁자들도 절치부심해서 신형 모델들을 만들어냈는데 아직은 소니가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고 있고, 그분들에게 추천을 했었을 때 어느 렌즈가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는 요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티스 40mm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렌즈를 사용하게 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기껏 해봐야 이 렌즈가 출시되고 나서니까는 한 달, 2달 이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당연히 이거 제 돈 주고 샀습니다. 제 돈 주고 구매한 거고요. 협찬받거나 이래서 좋지 않은 걸 좋다라고 하는 거 아니라 제가 정말 써보고 나서 좋은 거를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컨텐츠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첫 컨텐츠부터 제가 그러겠습니까? 처음에는 이 렌즈를 추천하려고 하진 않았어요. 처음에 추천하려고 한 렌즈는 소니에서 나온
90mm f2.8 마크로 렌즈예요. G 렌즈고요. 요거를 처음에 추천을 할까 하다가 아니면은 일반적으로 소니 카메라를 쓰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렌즈들 55mm f1.8 렌즈입니다. 이 렌즈는 소니 축복이라고 하죠. E마운트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렌즈인데 이 렌즈를 추천할까 하다가 이 렌즈는 제가 아니라도 엄청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렌즈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뭐 짧은 기간이지만은 써봤더니 이 렌즈가 너무 좋아요. 이 렌즈가 너무 좋아서 이 렌즈를 한번 추천해보자라고 해서 이 렌즈를 하게 됐습니다. 나오고 나서 계속 물리고 다녔어요. 거의 바디캡으로 물리고 다녔더니만은 벌써 좀 많이 낡았습니다. 여기저기 좀 부딪히고 긁혀서 좀 낡았는데 어쨌든 이 렌즈가 그 정도로 저는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소니는 총 4가지 종류의 렌즈를 만듭니다. 소니는 E마운트 그냥 소니 렌즈, 그 다음에 G 렌즈, 그 다음에 GM 렌즈, 그 다음에 자이즈 렌즈를 만듭니다. 원래 추천하려고 했었던 렌즈 중에 하나 55mm 같은 경우에는 자이스 마크가 달려있는 자이스 렌즈고요. 그 다음에 90mm 같은 경우에는 G 마크가 달려있는 G 렌즈입니다. G 렌즈 같은 경우에는 소니 알파랑 G 같은 경우는 원래 소니 자체 브랜드가 아닙니다. 원래는 미놀타의 브랜드고요. 미놀타가 소니로 인수합병이 되었죠. 인수합병이 되면서 소니로 미놀타가 인수합병이 되면서 미놀타의 알파 바디와 G 렌즈 군을 가져오게 된 거죠. 소니가 그거를 계승해서 만들어낸 게 알파와 G입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 확인했습니다. 마이크 꺼져 있는 줄 알고 다시 찍어야 되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어쨌든 그래서 G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가 예전부터 자이스와 협업을 했죠. 그 이유는 소니는 원래 광학회사는 아니었잖아요. 뭐 니콘이나 캐논 같은 올림푸스와 이런 뭐 오래된 광학회사가 아니라 전자제품 회사였는데 광학기기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자기네들의 부족한 광학회사 이미지를 브랜딩하기 위해서 자이스와 협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칼자이스의 마크를 달고서 칼자이스가 뭐 기술을 전수하고 그 다음에 검수를 하는 형태로 자이스 렌즈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G 자이스, 그 다음에 그냥 원래부터 있던 소니 렌즈들, 그 다음에 G 렌즈에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보케라든가 해상력을 높인 G 마스터, GM 렌즈 이렇게 총 4개가 되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소니에서 나오는 자이스 렌즈는 자이스 마크를 달고 있지만은 자이스는 아닙니다. 성골 자이스는 아니에요. 성골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바티스는 성골 자이스입니다. 뭐 성골이라지만은 얘도 독일에서 생산된 렌즈는 아닙니다. 자이스는 지금 독일에서는 영화용 렌즈와 현미경 이외에는 렌즈를 생산하고 있지 않고요. 일본의 몇몇 회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자이스 렌즈들을. 그래서 이 바티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생산된 칼자이스의 렌즈입니다. 어쨌든 얘는 자이스의 상표로 나온 자이스의 렌즈입니다. 같은 마크지만 뭐 자꾸 자이스 하는데 요새 처음 카메라를 접하기 시작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전화 왔어. 어디까지 했더라? 어쨌든 뭐 그렇고요. 자이스 렌즈고요. 이 바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틴어로 딱새라는 뜻입니다. 자이스 같은 경우에는 렌즈들을 다 새 이름에 비유해놨어요. 오투스, 밀부스, 바티스, 록시아, 뚜잇 5개네요. 저 이걸 외우고 있습니다. 컨닝을 했죠. 그런데 바티스는 딱새란 뜻이고, 바티스는 소니의 E마운트용 전용 렌즈입니다. 그 위급의 밀부스나 오투스 같은 경우에는 소니 마운트가 나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 어댑터를 이용해서
소니 렌즈와 잘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만 그건 나오지 않고요. 걔네는 AF가 안 됩니다. 모든 성능을 위해서 AF를 과감히 포기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렌즈고요. 그리고 뭐 록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소니용 렌즈이긴 한데 걔네는 클래식 렌즈를 베이스로 하고 있고요. 이거 그리고 걔도 MF고 얘는 AF가 되는 뭐 신설계형 렌즈입니다. 그래서 바티스. 저는 바티스 시리즈를 좋아합니다. 지금 총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바티스 렌즈가 3개입니다. 18mm랑 25mm랑 40mm. 18mm랑 25mm를 써봤더니 뭐 마음에 들어서 저는 40mm를 선택하게 된 거죠. 아직 이 렌즈는 출시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인기가 좋은 렌즈는 아니에요. 아직 많은 분들이 사용해본 렌즈도 아니고 저는 먼저 사용해본 렌즈들 때문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먼저 선택을 해본 거죠. 그리고 추천해볼 만하겠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단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얘는 조리개가 2.0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화각대 렌즈들이 40mm, 뭐 50mm, 35mm 표준 화각대라고 불리는 렌즈들이 조리개 값이 1.8에서 1.4 정도가 일반적인 거로 알고 있어요. 뭐 1.2 렌즈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보다 더 밝은 뭐 라이카에서 0.98 렌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2.0 렌즈라는 것은 되게 어둡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두운데 문제는 이 렌즈의 가격이 고급 50mm 1.4 정도의 렌즈 가격대예요. 35mm 1.4, 50mm 1.4 렌즈의 가격대니까 가격 경쟁력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없습니다. 스펙상으로 봤었을 때 f2.0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조리개 값이 1.4 렌즈 가격에 육박한다 라고 하면은 당연히 선택하기에 고민이 되죠. 고민이 될 렌즈가 맞아요. 그런데 제가 이 렌즈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렌즈가 클로즈 포커스 CF 렌즈라는 겁니다. 여기 있죠. CF 렌즈라는 뜻은 이제 마크로 렌즈처럼 접사는 아니지만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뭐 이 렌즈가 최소 초점 거리가 24cm입니다. 24cm면 이 정도인데 24cm에서도 찍힐 수 있다라는 게 단순히 근접 촬영이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 된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피사체와 거리에 상관없이 다가섰다가 멀어졌다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굉장히 메리트예요. 제가 아까 먼저 추천드리려고 했었던 렌즈 중에 하나가 90mm 마크로가 있었잖아요. 그 렌즈를 추천드리고자 했던 이유도 사실상 피사체와 거리에 상관없이 다가섰다 멀어졌다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굉장히 메리트이기 때문에 그 렌즈를 추천드리려고 했던 면도 있습니다. 이 렌즈도 마찬가지로 다가섰다가 멀어졌다가 가능하기 때문에 피사체와 어떤 그 거리로 인한 제약을 갖지는 않아요. 그렇다는 게 사실상 어마무시한 매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50mm 렌즈들이나 35mm 렌즈들이 일반적으로 1m에 육박하는 최소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요. 짧아도 50m, 70m, 50cm, 70cm니까요. 근데 그보다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은 같은 인물을 찍더라도 더 가까이에서 보다 뭐 다이나믹한 어떤 이미지를 추구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 핀이 나간 사진이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게 굉장히 메리트이기 때문에 저는 이 40mm 렌즈를 추천하려고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40mm라는 화각대가 친숙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40mm 렌즈가 이 렌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부터 존재해 왔었는데 일반적으로 40mm 렌즈들이 고성능 렌즈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요새 40mm 렌즈들이 고성능 렌즈들이 차츰 출시되고 있는 분위기예요. 일반적으로는 50mm와 35mm 렌즈가 익숙하겠죠, 모두들에게. 그래서
표준 렌즈라고 얘기했었을 때 35mm 파와 50mm 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렌즈를 구매할 때도 35mm를 사야 할까 50mm를 사야 할까 고민을 하시기도 하고요. 일반적으로 SLR, DSLR이나 SLR로 이제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50mm가 더 일반적으로 익숙한 표준 화각일 거고요. 그리고 RF 카메라, 일반적으로 라이카라든가 뭐 보이그랜더라든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RF 카메라들 같은 경우에는 35mm를 표준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찍는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RF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스냅 촬영에 조금 적합한 뭐 카메라다 보니까는 35mm를 더 표준으로 쓰시는 것 같고, 50mm 같은 경우에는 SLR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천으로 뭐 인물도 많이 찍고 하시니까 50mm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50mm는 약간 망원에 가까운 표준이고 35mm 같은 경우에는 약간 광각에 가까운 표준 같아요. 사실상 35mm로 찍은 그 사진을 봤었을 때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넓게 보이고 왜곡이 그런 부분에서 있죠. 그리고 50mm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가까이 보이고 그만큼 또 원근감에 대해서 왜곡이 있습니다. 40m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50mm도 아니고 35mm도 아니지만 단점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50mm의 장점과 35mm의 장점을 둘 다 가진 렌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왜곡도 그 둘에 비해서 원근감 그리고 광각에 의한 왜곡 이 부분도 둘 다 상쇄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눈으로 봤었을 때 가장 편안한 눈과 가까운 그런 화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상 이 렌즈 40mm 렌즈를 사야지 하고 산 건 아니고 35mm 렌즈를 얼마 전에 잃어버렸습니다. 그 택시에다가 홀랑 두고 내렸는데 40mm 바티스가 나온다는 소식을 접하고 좀 기다렸다가 매장에 가서 이것저것 테스트해보고 구입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이 렌즈가 가진 선예도가 너무 마음에 들었다는 점입니다. 바티스 렌즈들, 비단 40mm가 아니라 바티스 렌즈들, 모든 바티스 렌즈들이 일반적으로 경쟁자들에 비해서 조금은 어두운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데, 스펙으로 보면 어둡지만 결과물로 봤었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가 가진 바티스 렌즈들의 견해예요. 이보다 밝은 렌즈들 많죠. 1.8, 1.4 렌즈 많은데 1.4에다가 놓지 못하고 찍고 1.8에다가 조리개를 놓고 찍을 수 없는 경우들도 많아요. 너무 이제 최대 개방에서는 소프트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 스펙상으로는 그 조리개 값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사실상 쓸 수 없는 조리개인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개방은 2.0에서부터 아주 선명한 선예도가 나오기 시작을 해서 아주 골고루 뛰어난 화질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렌즈를 저는 추천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1.4, 1.8 렌즈들이 f2.0에다가 놔야 되는 경우와 얘가 f2.0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 결국에는 둘이 조리개 값에 큰 차이를 가지지 않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도 명확히 뛰어난 선명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렌즈를 또 추천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선예도가 그거는 다른 바티스 렌즈들도 다 비슷한 이 렌즈만의 특징인 것 같아요. 자이스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더 열어놓을 수 있는 조리개를 추가하기보다는 조금은 어둡더라도 골고루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바티스들 그리고 자이스가 설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35mm 렌즈들, 몇몇 35mm 렌즈와 테스트를 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매장에서 자이스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에서 시간을 들여 테스트했는데 선예도도 선예도지만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역광에서 색수차를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는 사실이에요.
보면은 지금 이 렌즈가 아웃메 렌즈 디스타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중에서 일곱 장의 렌즈가 다 특수 렌즈, 특수유리, 뭐 어쨌든 특수 렌즈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게 저분산 그리고 저분산이랑 또 뭐냐? 저분산이랑 비구면. 어쨌든 일곱 개가 저분산이랑 비구면 렌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떡칠이죠. 소위 말하는 떡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색수차와 선예도가 좋을 수밖에 없죠. 요새는 뭐 많이 넣는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렌즈를 특수유리로 구성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아요. 근데 자이스 같은 경우 그리고 바티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데 얘도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색수 자국제력이라든가 선예도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라는 것, 그게 또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렌즈가 또 하나의 장점, 이 렌즈가 자이스잖아요. 자이스 렌즈인데 또 이 자이스 렌즈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소비자로서. 지금은 예전 같은 위상은 아니지만 사실 자이스는 가장 오래된 광학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 있는 회사인데 원래 고급 광학회사인데 전쟁 때 독일이 패전국이 되면서 전범 기업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격용총의 스쿠프 그리고 쌍안경 등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전범 기업이 되면서 자이스가 전범 기업이 되면은 그 기술을 밝혀야 될 어떤 협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이스가 가지고 있는 렌즈 기술을 강제로 이제 뭐 오픈하게 되고 전수하게 되면서 지금의 렌즈들이 탄생을 한 계기가 되었죠. 헤리티지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동독과 서독으로 나뉘면서 회사가 공교롭게도 반으로 딱 갈렸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러시아로도 가고 뭐 그냥 독일에 남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회사가 쪼개지면서 예전과 같은 위상은 아니지만 브랜드가 주는 신뢰도 그리고 이 렌즈가 주는 신뢰도, 자이스라는 거 소유욕도 있지만은 그 신뢰도가 뭐 엄청나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가격적인 면 말고도 근데 단점이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단점은 렌즈가 나오고 나서 이슈가 되었던 부분인데, 소니가 자랑하는 IAF 기술 있죠. 눈을 따라가면서 AF를 잡는 기술. 그 부분이 가끔 이 렌즈에서 조금 버벅일 때가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AF가 장점인 소니에서 AF가 버벅이는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는 뭐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근접 촬영의 장점임에 불구하고 근접 촬영에서 화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조리개를 조금씩 조이는, 거리에 따라서 조금씩 조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선예도는 만족스럽지만은 광량 확보를 자기가 의도치 않게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스적 요소로 뭐 많은 분들에게 지금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근접 촬영에서 보케를 중시했었을 때 원형 보케를 보고 싶은데 알아서 조리개를 조금 조이다 보니 조리개가 어쩔 수 없이 각이 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분도 그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자이스가 펌웨어를 하는 거에 굉장히 인색한 회사인데 펌웨어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고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았는데 근시일 내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뭐 수정하겠다라고 자이스에서 밝혔다라고 저도 지금 봤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지만 해결된다라면은 분명히 더 쓸만한 렌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이 조리개 수치에 가지고 있는 가격대 성능비
를 따지고 나서 이 렌즈를 접하시기보다 한 번쯤은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제가 왜 추천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뭐 어차피 색감이야 다 조절하는 거지만은 자이스 특유의 뭐 조금은 진한 듯한 컨트라스트라든가 그리고 뭐 AF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선예도라든가 그리고 이 작은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렌즈니까는 한번 써보시고 한번 느껴보시는 게 제가 이 렌즈에 뭐 추천드리는 겁니다. 추천드리는 어떤 이유입니다. 뭐 굳이 뭐 추천하려면 다른 렌즈들도 많은데 이 렌즈를 먼저 추천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첫 컨텐츠를 만드는데 바뀌고 나서 첫 컨텐츠를 만드는데 제가 처음 렌즈를 했는데 가장 좋아하는 물건 중에 하나를 한 거예요. 뭐 제가 어떤 뭐 목적에 의해서 뭐 컨텐츠를 뭐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물건들, 제가 좋아하는 먹을 것들, 제가 좋아하는 일상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물건이었어서 그런 거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다 보니까는 생각해보니까는 좀 남성 지향적인 것들이 좀 많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첫 이 포스팅 뭐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계속 어떻게 발전해갈지 어떻게 재밌게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혹시라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구독 안 누르셔도 되니까는 재밌게만 봐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지미랩의 스페셜장이었습니다.